메르세데스 엔진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소식이 패독에서 돌고 있습니다. 페트로나스가 자사의 연료를 인증하기 위해 시즌 시작을 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26년부터는 새로운 지속 가능한 연료가 사용될 예정이며 이 연료는 FI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페라리는 쉘과 함께 자사의 연료를 가장 먼저 승인했지만 페트로나스는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제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맥라렌의 스티어링 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하고 메르세데스의 리어 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 소문이 있으며 이 윙이 약간 유연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맥라렌과 함께 보았던 유연한 윙으로 돌아가야 하고 마지막으로 2026년 이 모노포스트를 운전하는 데 불균형이 있는 경험 많은 드라이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말을 염두에 두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차적이지 않은 세부 사항으로 새로운 규정의 기둥 중 하나입니다. 작년까지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단했으며 화석 연료는 FIA와 계약된 영국 실험실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샘플을 보내고 두세 주를 기다리면 승인이 오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 모든 것이 바뀌며 지속 가능한 연료의 도입으로 FIA는 검사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인증은 최종 제품만을 다루지 않고 전체 공급망이 검토됩니다. FIA는 이 과정을 영국 회사인 세모에 위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휘발유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산되는지, 분자가 어디서 오는지, 공급망에 관련된 파트너가 누구인지도 확인합니다. 각 단계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시설을 방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것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훨씬 더 긴 시간과 불가피하게 더 위험한 시간적 측면에서 특히 적용 첫 해에 그렇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소식은 없지만 이론적인 위험은 존재합니다. 만약 최종 혼합물이 멜버른에 맞춰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메르세데스 고객팀인 메르세데스, 맥라렌, 윌리엄스, 알핀은 임시 연료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비인증된 것으로 경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정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구성 요소의 승인이 부족할 경우 이전에 인증된 요소로만 구성된 대체 혼합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료 없이 박스에 멈춰있는 단일 좌석 자동차와 같은 종말론적인 시나리오는 없지만 모든 것이 기술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6년 파워 유닛은 특정 연료를 중심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매핑, 연소, 에너지 관리, 압축 모든 것이 그 혼합물에 맞춰 조정됩니다. 임시 버전이 필요하다면 조금이라도 다르면 효율성, 온도, 소비 및 수익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가 중심이 될 규정에서는 작은 편차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메르세데스의 플렉시블 윙에 대한 또 다른 주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는 플렉시 윙이 다시 돌아왔다고 주장합니다. 브레이크를 할 때가 아니라 DRS가 닫힐 때입니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DRS의 간격에 미세한 게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과거 맥라렌과 비슷합니다. 물론 몇 밀리미터에 불과하지만 현재 4초의 잠재적 차이를 이야기하는 챔피언십에서는 이 몇 밀리미터의 굴곡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맥라렌이 유연한 날개에 많이 의존하던 과거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 저항 측면에서 후면에 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제는 항상 동일하며 이 경우 메르세데스는 세부 사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면 날개를 더 유연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유명한 압축 트릭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규정과 역사적인 서킷이 순환하는 반면 덜 상징적인 서킷은 고정되어 있는 더 넓은 비판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상 포뮬러 1위 스포츠에 충실하기보다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점점 더 추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바스찬 베텔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베텔은 2027년에 대해 이야기하며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을 챔피언으로 보고 있으며 전기차의 전환에 대해서도 명확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포뮬러 1은 여전히 스펙타클해야 하지만 매주 2번씩 연료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번역하자면 그리고 포뮬러 1의 전환에 관해서는 이 새로운 규정으로 포뮬러 1은 여전히 스펙타클해야 하며 포뮬러 1 자체의 DNA가 완전히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 가능성은 좋지만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2026년은 새로운 파워 유닛, 지속 가능한 연료가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와 함께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지배적인 에너지 관리와 이미 드라이버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공기역학과 플렉시블 윙과 같은 세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입니다. 진정한 균형이 연료 효율성, 에너지 회수 및 파워 유닛 자체 사이에 있을 이 시대에 말이죠. 메르세데스의 이 플렉시블 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등장했으며 특히 DRS가 닫힐 때 많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메르세데스가 자재 개발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증상이며 가능한 한 경량화된 모노포스트를 만들기 위해 특히 후면 날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선에서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날개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최고 속도뿐만 아니라 특히 제동시 안정성에서도 이 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첫 번째 부분의 챔피언십 동안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며 어떤 팀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료에 관한 논의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며 메르세데스 엔진은 특정 압축 비율에서 작동하는데 이는 경쟁자들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2026년 엔진의 전형적인 16대 1에 비해 18대 1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페트로나스의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면 FIA가 아직 이 혼합물을 테스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챔피언십의 첫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공식 연료를 사용하기 전에 임시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가 테스트에서도 심화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페트로나스가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특히 스티어링 휠을 변경한 맥라렌은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한 스티어링 휠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MGK 관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제 모든 팀에는 배터리에 남아있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막대가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연료의 일종의 지표이지만 전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맥라렌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맥라렌 MCL40에는 기어 표시기 위에 위치한 두 번째 막대가 있어 MGK가 실시간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엄청난 세부 사항입니다. 막대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MGK가 에너지를 회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속 중이거나 느린 코너에서 또는 전형적인 리프트 앤 코스트 방식으로, 반면에 막대가 오른쪽으로 가면 MGK가 후륜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대가 중립 상태를 유지하면 열기관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번역하자면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는 정확히 언제 회복하고 있는지, 언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V6 엔진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가 레이스 페이스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규정에서 이것은 기술적이기 이전의 정신적인 무기입니다. 그리고 맥라렌 드라이버들에게도 추가적인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를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 전기를 언제 사용할지, 언제 절약할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맥라렌 내부에서도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작년 그와 랜도 노리스 간의 싸움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 유명한 파파야 규칙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피아스트리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어떤 사보타주도 없었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 상황들이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좋았습니다. 팀을 보호하고 포인트를 극대화하며 내부 혼란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긴장감이 조성되었고 아마도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게감 있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한 드라이버가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추가했다고 말할 때 내부 관리에서 뭔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성숙함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아스트리가 겨울 휴식 동안에도 반성했다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를 단순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즉, 파파야 규칙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위로 싸우는 것과 월드 챔피언십 2위 또는 3위 또는 4위로 싸우는 것은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내부 역학은 앞서 나갈 때 폭발적으로 변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하면 스티어링 휠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 사항이지만 맥라렌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파야 규정의 개정도, 즉 맥라렌은 두 가지 수준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적 수준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적 수준입니다. 2026년에는 단순한 공기역학적 하중 전쟁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테스트에서 읽었습니다. 바레인에서의 첫 번째 테스트 세션에서. 따라서 드라이버들은 에너지를 최대한 잘 관리해야 하며 코너를 나갈 때 가능한 한 많이 남겨두어야 하고, 따라서 가속을 위해 코너를 나갈 때의 접지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만약 맥라렌이 강하게 출발한다면 정말로 그들의 드라이버들이 자유롭게 경주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파파야 규정으로 돌아갈까요? 왜냐하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규정 해서는 에너지 관리나 드라이버 내부 관리에서 실수를 하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 대가는 큽니다. 따라서 맥라렌은 단순히 공기역학적 하중 부분뿐만 아니라 특히 에너지 관리에 대해 작업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드라이버들에게 M2K를 사용할 때 핸들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기 부분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배터리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다른 드라이버들이 스티어링 휠에 대한 정보가 없는 반면 그들은 에너지 관리에 전통적인 발을 가지고 있지만 맥라렌 드라이버들은 추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 경주 페이스를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결코 작은 이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드라이버들, 즉 루이스 해밀턴, 페르난도 알론소, 그리고 맥스 베르스타펜조차도 규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이 다룬 포인트와 그들이 이 새로운 2026 시대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봐야 합니다.
실제로 바레인 테스트 중에 무거운 발언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문구가 없고 외교적이지 않았습니다. 맥스 베르스타펜은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포뮬러에 대해 이야기했고, 루이스 해밀턴은 특정 구간에서 차가 GP2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르난도 알론소는 그의 아이러니로 그는 호스피탈리티의 셰프가 그녀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3명의 파일럿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한 배경소음이 아니다, 신호다. 그리고 그 매듭은 2021년에 시작된다. FIA와 리버티 미디어가 전기 50%와 내연기관 50%의 분배를 추진하기로 결정할 때, 왜? 새로운 자동차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아우디, 포르쉐, 혼다가 돌아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문제는 350kW의 M국가, 사실상 변하지 않는 배터리와 함께 단 한 가지를 의미한다. 에너지 관리가 프로젝트의 중심이 된다. 공기역학도 차대도 아닌 에너지다. 그리고 바레인 테스트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안드라첼라는 이미 수정 요청을 했다. 복잡한 출발, 예상보다 더 어려운 추월, 극단적으로 증가한 리프트와 코스트. 그리고 이것들은 감정이 아니다. 객관적인 문제들이다. 경쟁적인 랩을 하기 위해 명백한 위험에 공격하기보다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것에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 쇼는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결국 테이블 위에 놓일 것이다. 다음 이 포뮬러 1 위원회에 대해. 왜냐하면 질문은 그들이 빠르게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게임에 휘말릴 것인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가장 비판적이라는 것이고 젊은 선수들은 가장 개방적이라는 것입니다. 란도 노리스와 안드레아 키미안토렐리는 도전, 적응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규정 리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제로에서 시작되는 것은 베테랑들이 쌓아온 경험입니다. 포뮬러 1에서는 아무도 우연히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발언 뒤에는 경쟁적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술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수들을 정말로 미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사키르에서 바레인에서 A1과 10번 코너와 같은 코너는 역사적으로 2단 또는 3단으로 돌았습니다. 2026년 테스트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1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엔진 회전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따라서 터보렉을 줄이기 위해 MGH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운전하는 것이 직관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조지 러셀도 설명했듯이 1단으로 로타리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정상적으로 3단으로 가고 있을 때입니다. 엔진이 갑자기 회전수가 올라가고 차가 움직이지만 후면이 불안정해집니다. 더 강력한 M국가 있을 경우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는 후면에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동이 덜 선형적이 되고 모듈레이션이 더 많아지며 블로킹의 위험이 커집니다. 균형이 매우 섬세해집니다. 테스트에서 많은 블로킹이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현재 제동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초기 피크, 해제 및 에너지 회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엔진 브레이크, 전기, 토크 관리가 있습니다. 더 기술적인 주행이지만 덜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코너를 나갈 때 1단으로 내리면 많은 토크로 나옵니다. 엔진 회전수가 높고 전기가 준비되어 있으며 터보는 회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은 후타이어의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과열 및 트랙션에서의 오버스티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전에 대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행 라인을 재설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턴 마틴은 반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턴 마틴은 이미 벽을 재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난도 알론소와 랜스 스트롤은 차량당 2명의 참고 임무를 가질 것입니다. 더 깊은 감독, 더 많은 분석 및 더 많은 통제가 필요합니다. 신호는 분명합니다. 에스턴 마틴 MR26은 강하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버스톤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에드리안 뉴이의 감독 아래 프로젝트는 주기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규정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은 특정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모터 제조업체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 50% 전기화를 강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작동하지 않는 것을 고쳐야 하며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정하기 전에 2시즌을 잃으면 피해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레인 테스트를 위한 드라이버 라인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일 시작될 두 번째 세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기억해 드리는데 테스트는 바레인에서 8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페라리 드라이버 라인업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즉 드라이버들이 트랙에서 어떻게 교대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루이스 해밀턴의 피트 엔지니어에 관한 소문도 있고 리카르도 아다미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그들이 무엇을 말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패독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루이스 해밀턴이 리카르도 아다미와의 분리를 강하게 원했다고 합니다. 아다미는 TPC 관리로 승진했으며 페라리 드라이버 아카데미도 맡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자리는 카를로스 산티와 함께하는 임시 솔루션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인물입니다. 맥라렌에서 세드릭 미셸 그로장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가 유명한 가디언 리그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 후 그는 페라리에 도착할 것이고 아마도 루이스 해밀턴의 피트 엔지니어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해밀턴이 어느 정도 불만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카르도 아다미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밀턴을 방어한 것은 같은 로브 스매들리였습니다. 그는 트랙 엔지니어 역할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전 페라리, 전 윌리엄스, 펠리페 마사에 신뢰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애매한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스매들리에 따르면 320km/h로 달리는 드라이버가 질문을 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핵심 문구는 이겁니다. 포뮬러 1은 콜센터가 아닙니다. 드라이버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보러 간다는 느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 안에서는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신뢰가 전부입니다. 스매들리는 매우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작은 대답들, 미세한 세부 사항들이 관계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큰 싸움이 아니라 트랙 밖에 기준점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략이나 세팅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7번의 세계 챔피언이 오면 균형이 바뀝니다. 피트가 그에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밀턴은 단순히 데이터를 찾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전 근처 그리고 상대방에서 주저함을 감지하면 신뢰가 흔들리고 인간적이다. 스매들리에 관해서는 2010년에 대중에게 말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페르난도 알론소가 너보다 더 빠르다고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니? 팀 내 지시, 상징적인 순간, 그리고 페라리에게는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스매들리는 압박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세계 챔피언십을 위해 싸우는 드라이버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그래서 그의 비판은 무겁다. 한편 페라리는 바레인에서의 마지막 테스트를 위한 라인업을 결정했다. 찰리 클락이 수요일에 트랙에 나설 것이고 해밀턴은 목요일, 금요일은 중반에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며 클락이 테스트를 마무리할 것이다. 따라서 해밀턴은 아침에, 클락은 오후에. 페라리 SF26에는 새로운 공기역학적 업데이트가 도착할 것이고 새로운 엔진, 새로운 기어박스, 어제의 영상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페라리는 순수한 성능을 끌어내고 싶어 하지만 세팅과 파워 유닛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밖에는 또 다른 소음이 있습니다. 즉 압박감입니다. 페라리는 독특한 환경이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논의는 몇 분 만에 공개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즉시 알게 됩니다. 2026년에는 새로운 규정과 새로운 차가 있습니다. 페라리는 첫 번째 테스트 세션 후에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우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앞서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엔진에 대한 보장도 했습니다. 확실히 메르세데스는 패독 내에서 기준점으로 남아있지만 페라리는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에서 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견고함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해밀턴의 트랙 엔지니어가 임명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는 현재 매우 중요하며 영국 드라이버에게도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비디오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해 항상처럼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포뮬러 1과 페라리에 대한 주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